연습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시간 데이터의 정의와 의미 연결이 틀린 것인데요. 자, 시간 데이터에 대한 정의 연결과 그 정의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연결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효 시간, 객체가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2번 거래 시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3번 스냅샷 데이터, 시간 개념이 필요치를 않아서 거래 유효 시간을 미지원하는 데이터입니다. 4번 거래 시간 데이터, 유효 시간 데이터, 각각의 거래 유효 시간과 스냅샷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거래 유효 시간에 대한 거래 시간에 대한 데이터와 유효 시간에 대한 데이터와 동시에 스냅샷 데이터를 다 지원하는 것은요, 거래 시간 데이터, 유효 시간 데이터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원 시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관련 없는 스냅샷 데이터까지 지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공간 데이터의 용어의 정의인가인데요. 자, 문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객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며 방위, 공간 객체 간의 중첩을 포함해서 교차, 분리 등과 같은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것은 실제로 위상적 타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공간 객체 간의 관계를 포함하며 방위, 공간 객체들 간의 중첩을 포함하여 교차, 분리 등과 같은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바로 4번 위상적 공간 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시공간 정의 언어와 조작 언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죠.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공간 자료에 대한 정의 언어는 시공간 인덱스 및 테이블 인덱스 및 뷰 정의문, 변경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기 2번 시공간 조작 언어에는 공간적 특성과 시간적 특성을 동시에 포함하며 시공간 테이블의 정의문은 점, 선, 면 등의 공간적 타입이 추가되어 있다. 자, 보기 3번 시공간 조작 언어에는 객체의 삽입, 삭제, 변경 등의 검색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보기 4번 시공간 조작 언어는 시간지원 연산자와 공간지원 연산자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서 객체에 대한 공간관리와 이력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시공간 정의 언어에는요, 공간적 속성과 시간적 속성을 동시에 포함하면서 시공간 테이블의 정의문은 점, 선, 면 등의 공간 속성 타입이 추가가 되어 있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기 2번이 시공간 조작 언어가 아니고 바로 시공간 정의 언어라고, 정의 언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틀린 것은 바로 2번 시공간 조작 언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시공간 정의 언어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인데요. 다중 회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과정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귀 모형은 모수에 대한 선형인 모형이다. 보기 2번 오차항의 분산은 모든 관찰치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 분산에 대한 일정한 값을 갖는다. 보기 3번 서로 다른 관찰치 간의 오차항은 상관이 없다. 즉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며 공분산은 1이 된다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보기 4번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따르며 평균이 제로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의 형태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서로 다른 관측
관찰치 간의 오차항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즉 오차항. 그래서 서로 독립이며 공분사는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4번의 정답은 결국에는 서로 다른 관찰치 간의 오차항은 상관이 없다. 오차항은 서로 독립이며 공분사는 1이 아닌 것이죠. 공분사는 결국 0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5번 로지스틱 분석에서 사용되는 시그모이드의 함수식으로 올바른 것은인데요. 결국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선형 모델과 차이점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결국 이항형인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했었을 때 종속 변수 y의 결과가 범위가 0과 1 사이에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종속 변수가 이진적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에 대한 분포가 정규 분포 대신 어떤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지스틱 모형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5번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올바른 것은 결국 5번의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번의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산의 정의와 특성을 올바르게 연결시킨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보기를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보기 1번 하나의 인자에 근거해 여러 수준으로 나눠지는 분선입니다. 자, 2번 단일 용인 변수,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에 대한 최빈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검정을 하는데 이용한다. 보기 3번 종속 변수, 등간 척도와 정수값을 갖는 요인 변수는 각각의 하나여야 되고 요인 변수가 정의가 되어야 된다. 보기 4번 실예로서 A반, B반, C반 같은 성적의 평균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이다도 결국 이런 분산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분산에 대한 정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의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분산에 관련되는 거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용인 변수, 즉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이런 분산의 부분이 되는 거죠. 최빈 값의 차이가 아니고 평균에 대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요인 분석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는 건데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의 특성 파악, 관련된 변수들의 묶음으로써 상호 독립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이해진다. 2번, 측정 항목의 타당성 평가, 그룹이 되지 않는 변수들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기 3번, 분포 분석, 추론 통계에 의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 보기 4번, 요인 점수를 통해서 변수를 생성을 한다. 즉 회계 분석, 군집 분석, 판별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적용 가능한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에서는요. 요인 분석의 목적에서는 분포 분석이 없으면 요인 분석의 특성상 추론 통계가 아닌 기술 통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그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인 분석의 목적은 그래서 틀린 것은 결국엔 보기 2번이 됩니다. 즉 측정 항목의 죄송합니다. 보기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분포 분석 부분이 되는 거죠. 추론 통계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기초 통계에
정의량에 의한 분석이라는 게 그 특징이 된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자, 정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준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준 분석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변수 집단 간의 연관성을 각 변수 집단 간에 속한 변수들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두 번째로 정준 상관계수 캐노니컬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정준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이다. 세 번째, 두 집단에 속하는 변수들의 개수 중에서 변수들의 개수가 적은 집단에 속하는 변수들의 개수들만큼의 정준 변수의 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번째, 정준 분석의 경우 하나의 반응 변수들을 여러 개의 설명 변수로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설명력이 높은 선형 결합을 찾아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방법이 정준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의 경우는 하나의 반응 변수를 여러 개의 설명 변수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의 선형 관계를 찾아서 이에 대한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반면에 회귀 분석은 그렇지만 정준 분석은 이와 같은 인과성이 없다라는 게 그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8번에는 결국에는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석은 어떠한 분석에 대한 설명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또는 개체들이 속한 모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에 관측값들 사이의 거리 또는 유사성을 이용해서 변수 또는 개체들을 자연스럽게 몇 개의 그룹 또는 군집으로 나누는 분석으로 정의한다. 이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각각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정의는 바로 군집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변수들에 대해서 관측값들의 거리, 유사성을 이용해서 변수들 또는 개체들 간의 자연스러운 그룹 또는 군집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군집 분석이다. 그래서 9번의 4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은 바로 4번 군집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어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자, 변칙과 모호함이 발생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칸 형식 폼에 저장이 되거나 문서에 주석화된 의미적으로 태그된 데이터에 비해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바로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설명하는 데이터들은 어떠한 데이터냐라는 것인데요. 변칙과 모호함이 발생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칸 형식의 폼에 저장이 되거나 문서에 주석화된 의미적으로 태그된 데이터에 비해 전통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엔 뭐냐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되는 부분 바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요.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발전한 온라인, 그 다음에 인공지능 진영에서 발전한 솜, 신경망 분석, 전문가 시스템 등의 기술적인 방법론 등이 쓰인다. 3번,
자료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를 추출한 모형을 개발할 경우 잘못된 정보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4번 자료의 산포를 나타낸 여러 가지 식도를 이용하여 이들의 판정 기준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으로 군집을 나누는 방법이다. 한 번 분리된 개체도 반복된 시행 과정을 통해서 재분류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된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의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보기 중에서 바로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자료에 대한 산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척도를 이용하여 이들 판정 기준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군집 분석에서 비계층적 방법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바로 4번으로서 4번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군집 분석 중 비계층적 방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